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오늘은 빌라 얘기 좀 해볼게요. 도움되실 거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중인데 왼쪽 하단에 확인 가능하세요. 서울 주택거래 10건 중 7건 빌라, 아파트의 3배.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현상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봅시다. 1. 빌라가 아파트보다 수요가 많나요?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빌라에 살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빌라가 나쁘다, 아파트가 더 좋다, 아니면 아파트 별거 없다, 나쁘다, 빌라가 좋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같이 좋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어요. 서울은 아파트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그토록 오른 거예요. 40년 동안 장기 우상향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이 어렵고 항상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 내려갈 때는 사기 싫으니까. 반면에 빌라는 공급이 아파트보다 훨씬 쉽고 그 덕분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만큼 수요도 적어요. 근데 서울은 사실은 아파트가 많이 부족해요. 서울 주택 중에 절반도 안 돼요, 아파트가.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면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서울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다. 바꿔 얘기해서 빌라가 아파트보다 인기가 적다. 이게 팩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 주택거래 10건 중 7건이 빌라다. 아파트의 3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빌라의 세상이 온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트가 인기가 더 많고요. 빌라가 인기가 더 적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아파트의 3배예요. 역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아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뉴타운 지정 때문에 서울 빌라 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정도의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절대량 말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자, 결론 낼까요? 네. 빌라 거래량이 많은 것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없고 빌라만 거래가 될까란 걸 반드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건 항상 인기가 더 많은 게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인기가 더 적은 게 거래가 적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인기가 더 많은 게 공급이 더 많이 되고 인기가 더 적은 게 공급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이미 비정상이죠. 아파트보다 빌라가 인기가 더 적은데 거래량이 3배다. 비정상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가 갑자기 뭔가 가수요가 붙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올라가고 있거나 아파트가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불가능하거나요. 후자 쪽이죠. 아파트 수요를 다 메꾸지 못해서 주거 수요 때문에 빌라에 핫하게 사람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오피스텔 생속 다 붙고 있죠. 결론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거래가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도 거기에 이유 중에 하나로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빌라가 이렇게 거래가 아파트의 3배까지 되다가 결론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와 빌라와의 가격 격차가 흐트러져서 빌라가 과분하게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빌라가 떨어질까요? 아파트가 밀어 올라갈까요? 후자 쪽이죠. 왜 그럴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공급이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아파트에서 끝났거나 아파트가 오르다가 내려가서 다시 균형점을 찾았겠죠. 근데 지금 균형점이 흐트러지고 있는 게 아파트는 거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빌라가 거래가 되면서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빌라가 아파트보다 무조건 싸야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가는 그날까지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 빌라 부시고 재개발하면 빌라 지어요, 아파트 지어요? 재개발한다고 이 빌라 좀 부시고 다시 빌라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무슨 뜻이게요? 아파트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빌라보다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균형점이 흐트러질 때까지 계속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왜? 아파트는 거래를 누르고 빌라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균형점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파트로 갑니다. 빌라가 다시 내려가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고요?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읽어내셔야 돼요. 뭐예요? 빌라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아파트의 수요를 눌렀기 때문이고 이 수요가 붙다 안 되면 다시 아파트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현상은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이어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의 주택 수요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싼 와중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빌라가 소화를 해줘야 돼요. 오피스텔이랑 그리고 생숙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피스텔 규제 푼 거 아시죠? 상당한 평수까지 온돌, 난방이 가능해서 아파트 대용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풀어줬어요. 무슨 뜻이다? 아파트 공급할 방법이 한동안 없다는 뜻이니까 빌라와 오피스텔과 생숙이 이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문제는 언제까지냐는 거죠. 넓게 봤을 때 얘네가 나중에 수요가 달아나도 먼저 달아날 분야인데 언제까지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는 거예요. 물론 한동안 이게 꺼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봅니다만 쭉 가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다시 무조건 아파트 사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상을 봤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파트의 수요를 너무 눌러서 뒤로 밀어놨을 뿐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가 안 됐고 그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요번에 재개발 지정 때문에 또 빌라가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2010년도 정도였죠. 빌라 재개발 뉴타운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빌라를 마구잡이로 샀다가 깡통 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빌라를 사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사진 마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그만큼 토해내야 돼요. 즉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수요 공급상 여기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 전세가를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거기를 택하시는 게 좋아요. 빌라촌 중에 상징적인 곳 중에 하나가 강서구의 화곡동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난리 부르습니다. 한동안 이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알아두셔야겠죠.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을 눌러놔서 빌라로 갔죠? 그래서 빌라가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파트 시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가 계속 오를까요?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올까요? 네,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안전성은 아파트 시장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선 이 시장도 놓치기 아깝겠죠. 왜냐면은 빨리 안 사면은 영원히 세입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빌라가 지금 월세랑 전세가 다 오르는데 이렇게 빌라 전세 매매 다 올라가는 건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왜냐면 매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뉴타운 지정이나 재개발 지정 때문에 기대감에 매매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가가 비정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올라가면서 월세랑 전세가 따라 올라가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선택하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 다뤘지만 지금은 찬성이에요. 특히 공급이 어려운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찬성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아파트에 찬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대용으로 빌라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빌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면은 이 재개발, 뭔가 개발 지정 효과 때문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복불복이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그 프리미엄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기 검단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중동머니 들어온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일주일 새에 5천이 올랐다가 그 일주일 다음에 5천이 내려갔다가 그 일주일 다음에 다시 5천이 마이너스가 났다가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4주 동안에 미친 레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중동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온다. 올라갔다가 모르겠다. 내려갔다가 안 들어온다. 취소됐다가 고려 중이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개발 호재에 대한 프리미엄의 돈을 지불하신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신 분들은 시세에 변화가 없었어요. 왜? 거기는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었으니까. 서울의 빌라를 사실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수요 공급에 투자하는 건지, 호재에 투자하는 건지 분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아파트 시장이 끝나서 빌라로 온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으로 갈 수 없는 수요가 빌라로 왔고 플러스 알파로 개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자금 여력이 된다면 여전히 아파트를 사놓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빌라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빌라를 항상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빌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안 팔릴 때 정말 좌절감이 들거든요. 제가 1년 넘게 못 팔았었어요. 여러분 1년 넘게. 사람이 보러 오질 않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죠. 근데 요새 와서는 다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한테 사라 그러면 저는 좋을 수도 있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빌라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 고민 상담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예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던 지역 다시 동의서 걷는 것, 그거 나중에 조합 설립된 다음에 사도 되잖아요. 물론 지금이 더 싸겠지만 그건 프리미엄, 개발 호재 프리미엄에 지불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지역이 서울에 있다, 수요 공급이 맞다, 그러면 또 사도 되고,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개발 호재만 보고 사진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그 경제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빌라 시장도 맞게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눌러 내려간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생수, 빌라가 수요가 더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게 지금 갑자기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이 풍선 효과죠. 이 풍선 효과는 또 단점도 있어요. 위의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